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이낙연 행정부가 미국과의 통상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통상에 있어서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철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날짜로 2018년 2월 16일 상무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한국의 언론에서는 한국 철강 제품에 54%의 고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역 동맹국인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바로 그 즈음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보와 통상을 분리해서 대응하겠다. 거의 철저히 이 싸움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SBS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투트랙으로 가겠다 한 것이죠. 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이것은 실제로 했다고 하죠. 또 철강 고관세권과 관련해서 WTO에 제소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반미 세력들, 반미 언론들이 나서서 노동조합에서 이 일은 맡아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피해를 주어야 한다. 트럼프의 중간 선거에 피해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 후 3월 8일 미국은 모든 수입 철강의 25% 그리고 알루미늄의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그러한 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같은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들과 우리를 무역과 군사 양면에서 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매우 큰 융통성과 협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3월 8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심부름꾼 정의용이 백악관에 갔죠. 그는 거기에서 김정은이 이러한 미국과의 회담을 제의한 것을 보면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철강 관세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뉴스원에 따르면 정의용이 이러한 것을 요청했고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해준 사람은 매티스 국방부 장관, 맥마스터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이러한 안보 관련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날짜로 2018년 3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콤 텀블 호주 총리는 매우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과 군사관계를 계속해왔다. 호주와 미국이 그러했다는 뜻입니다. 호주와는 안보협정에서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호주는 동맹국이고 또 위대한 국가 호주, 거기에 대해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무역과 군사관계 그리고 안보협정, 그래서 상당히 안보 쪽에 치중된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국가안보영향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그 보고서의 평가에 따라서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가 이러한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짧은 기간 안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상무부는 2017년 4월부터 국가안보영향조사를 실시했고 그것을 2018년 2월 16일 백악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조사해야 할 것은 다 했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상무부 보고서는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의 현재 미국에서의 수입 규모가 미국의 경제를 악화시키고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할당을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문제는 단순히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 많이 수출을 하는가, 그 가격이 어떤가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안보영향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이러한 정책이 결정됐다 하는 것을 상대국으로서는 이것을 무시하지 않아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살펴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 통상은 별개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통상에 있어서는 동맹도 상관이 없다. 동맹국도 알 것 없고 단지 미국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거기에만 집중하겠다 하는 뜻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철강 알루미늄 쪽에서라기보다는 호혜세, 서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 호혜세와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조선일보 2018년 2월 13일자 보도입니다. 트럼프는 특히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서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무역면에서는 동맹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대목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보도 내용에서 특히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이러면은 나라라고 해봤자 두 개밖에 없죠. 그런데 그 두 개 나라를 두고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상당히 이상합니다. 너무 세밀한 부분에 까지 따진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두 나라 중에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라는 것인가? 그러면 그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진짜 동맹국은 아니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 가운데 어느 나라를 미국은 동맹국이라고 여기고 어느 나라는 덜 동맹국이라고 여길까? 그 부분도 궁금할 겁니다. 2018년 3월 9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이렇게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뒤에 기자들을 만나 미국과 일본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100% 함께한다는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일치했다. 그리고 4월에 미국을 방문해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이 흔들림 없는 동맹국이다 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면 한국은 어떨 것인가? 이렇다면 그 일본과 한국 두 나라 중에 동맹국 같지 않은 동맹국은 일본이 될 수 없고 그것은 한국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러면은 어째서 이름은 동맹국인데 무역에 있어서 동맹국이 아닌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한 다음과 같은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우리에게 52%의 세금을 매기는데 미국은 같은 제품에 대해 아무런 세금도 매기지 않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6.25 동란 때 미국은 한국을 위해서 싸웠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그 미국을 잊고 있다 하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미국이 동맹국을 버린 것이 아니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리고 이낙연 행정부가 동맹국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이 무역에 있어서도 동맹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 무렵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동맹과 무역은 별개로 가겠다. 교역에 있어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즉시 동맹국을 버린 것이죠. WTO 제소라든지 공격, 기타 다른 아주 진심으로 공격을 해댔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통상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철강하고 알루미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호혜세 이야기가 나왔죠. 미국은 이 호혜세에 이어서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부분도 그대로 갈 수 없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의 공격수는 지적재산권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지적재산권 문제는 이전 강의에서도 이것을 사전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그것 이외에도 2018년에 협의를 해야 할 사안들이, 아주 큼직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파 협정과 관련된 것들, 또 하나는 한미 FTA 개정 협상. 우선 크게 잡아도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파 협정, 여기에서 이 방위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대단히 큰 문제이죠. 그런데 참 더욱 한국이 어려워지는 것은 현재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미국이 이곳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의 몇십 년 전의 이론을 아직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한미군 철수를 더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이다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 작전권을 주장했다. 그것은 온당한 주장이다. 그러니 미군은 발 빼겠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고 있다. 주권 국가에서 스스로 운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니 미국은 이제 한반도를 떠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를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이론을 가리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한미군이 당장 떠나게 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가장 난감하겠죠.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혹은 스스로 운전대를 쥐고 있는 입장에서 불안하기 이를 데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자기 자신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의 부담이 곧장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게다가 한미 FTA 제3차 개정 협상도 3월 8일로 날짜가 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3월 중순 이후로 연기되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 이 협상에 있어서 언론에 나와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협상 담당 팀은 이를 데 없이 사납게 미국과 싸워서 미국을 혼쭐을 내주겠다. 제대로 안 되면 FTA 그만두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속 사정은 그렇지 않다고 하죠. 그렇게 기세등등한 것과는 정반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산적해 있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휘청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상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미국은 보다 견고한 동맹을 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자. 그래서 안보뿐만 아니라 통상까지 크게 한 가족같이 그러한 유대를 이어가면서 함께 손잡고 모든 것을 같이 해나가자 했던 것이 그때의 약속입니다. 최초의 약속은 한없이 좋았죠. 그런데 현재 한국의 문재인, 그는 어떤 입장에 있는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에서 안보로 본다면 박쥐이고 통상에서는 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돈 앞에 간단히 배신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지요.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미국과 싸우면서 그때 싸우면서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또 머리 숙이고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더 이상 허용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왜냐하면 새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2018년 현재 이 시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후 질서가 심하게 훼손되었다. 다시 말해서 큰 전쟁 없이 평온하게 지내온 그 시대가 이제 끝나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후 질서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전후 질서를 잡고 있었던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비난받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비용을 투여했던 미국이 이제 공짜 봉사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있던 질서가 무너지면 새로운 질서가 잡혀야 하고 그 과정에서는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은 이것을 신냉전 시대가 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차 세계의 리더 자리를 놓고 격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 트럼프 그랜드라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게 된다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한 개의 파워가 탄생할 것인가? 그것은 좀 극단적이죠. 그렇다면 자유진영과 그렇지 않은 진영으로 나누어서 자유진영이 8, 그렇지 않은 진영이 2 이렇게 나뉘던지, 아니면 자유진영이 6, 그렇지 않은 진영이 4 이렇게 나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뉜다 하는 의미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 상황이. 다시 말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이다 이렇게 했을 때 북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중국을 갈 수 있고 러시아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대 진영으로 나뉜다는 것은 그 진영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담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냉전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넘나드는 박쥐는 대단히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한다. 어느 쪽에서든 걸리기만 하면 죽는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은 모두 자유진영에 남기를 바랄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사파라든지 종북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까지도 자유진영에 남기를 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북한 주민으로 다시는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북한 주민으로 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기쁘게 보내주면 되겠죠.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앞에 두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안타깝게도 문재인 씨는 이 세계가 2대 8로 나뉘건 4대 6으로 나뉘건 상관없이 언제나 이 양대 세력의 경계선에 서 있는다 하는 점입니다. 양대 세력의 한쪽에 한 발씩을 디디고, 그러니 양쪽에 각각 한 발씩을 딛고 서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태인 것이죠. 게다가 그의 머리는 중국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이기 때문이죠. 이것도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 베이징 연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야말로 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초기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조차도 약속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무서운 기세로 몰려오고 있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마음도 자유라는 이데올로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머리도 그리고 그의 몸도 자유라는 이데올로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미국에 가면 미국 편, 중국에 가면 중국 편, 북측 사람들을 만나면 북한 편,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의 입만큼은 자유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국민들은 문재인 씨는 입도 자유롭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맞지 않는 새로운 시대를 견뎌낼 수 없는 그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은 자유의 이데올로기를 지키고 그리고 자유 진영에 남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